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은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아서 그다음에 쉽게 배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아시다시피 흡수를 하려면은 지방에 녹아서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흡수가 돼서 다시 이게 이제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축적이 되면 독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지용성 비타민도 수용성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이 과연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야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은 비어려인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먼저 비타민 A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가열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물에 충분히 파괴될 수 있고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쉽게 배설이 되고 그래서 결핍증이 많다. 그래서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다. 그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용성은 이제 조리 과정에서 손실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방과 흡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방과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외 배설 잘 안 돼요. 그래서 결핍증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다. 사실 그거보다는요. 결핍증이 많긴 한데 천천히 나타난다라고 이해하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A, D, E, K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타민 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비타민 A 하면 우리가 어떤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레티놀 말 들어보셨죠? 레티놀. 그래서 뭐 레티놀이면서 뭐 레티날, 뭐 레티놀, 레티노익 애시드 이게 총칭인데 사실은 이게 활성형 비타민 A예요. 결국은 비타민 A 중에서 이런 레티노이드, 즉 이런 이게 동물성 식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물성 어떤 거에서 간 아니면 어유 아니면 달걀에 이제 풍부한데 동물성인 이 레티놀은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데 그러면 레티놀하고 또 다른 어떤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르티노이드 들어보셨죠? 카르티노이드.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프로비타민 A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알파 카로틴, 베타 카로틴, 감마 카로틴. 우리 뉴트리에이트에는 베타 카로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활성형인 다시 비타민 A로 어떻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비타민인 이 카로티노이드는요 부작용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카로티노이드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A 하면 우리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아시다시피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 C, E는 무슨 비타민이죠? 항산화 비타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이게 비타민 A는 항산화이면서 면역 비타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A 이야기하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죠? 피부와 그다음 이 상피 조직을 이야기하고 점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막은 결국 뭐예요? 이 피부와 점막은 우리 몸에서 방어막의 1순위죠. 가장 먼저 방어하는 그런 작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점막은 또 사실은 이제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9번 요건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엽산이 또 그런 기능을 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비타민 A 하면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다? 시각 인지 기능이죠. 이제 시각 기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상피 조직과 점막 형성이 중요하다. 또 이게 항산화 비타민이다. 그러면서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점막 면역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비타민 A의 기능은 시각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암순환 가는 게 있고 명순환 가는 게 있어요. 이 뭐죠? 암순환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거. 명순환은 뭐예요?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이제 색깔을 인지하는 그런 걸 가지고 명순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두 뭐가 필요하다? 레티날이라는 비타민 A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순환은 감광세포 중에서 로놉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순환은요. 아이오놉신 가는 색깔을 감지하는 어떤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비타민 A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은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명순환, 암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죠? 이런 시각 쪽에 관련된 부분이 떨어지게 돼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비타민 A는요, 세포 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사실 이거와 관련된 게 엽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그죠? 배아의 발달 과정 속에서 뭐 정자 형성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점액 분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뮤코 다당류 하는 걸 합성을 해요. 뮤코 다당류. 이거 뭐냐? 뮤커스 하는 건 점액이죠. 다당류는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 중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면역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뮤코 다당류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동물에 존재하는 결국 이것도 단백질 복합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이게 사실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냐면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는 거죠. 점액도 수분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 중에서 물렁뼈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연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속에 보면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조직하고 관련된 부분이 바로 뮤코다당류예요. 그래서 연골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간 이런 성분들, 그래 그 외에 뭐예요? 그래서 뭐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같은 이런 게 바로 산성 뮤코다당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 몸에서 결합 조직 중에서 높은 보수력과 그 다음에 세포의 어떤 적절한 수분 환경을 조성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뮤코다당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 기관지, 그 다음에 여성의 질, 이 모든 것에서 1차 면역을 담당하는 게 뭐죠?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막하고 관련된 것이 전부 다 이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타민 A는 뭐냐면 상피 조직과 그 다음에 점막 분비 세포 이게 분화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 조직을 유지해주고 적절한 점액을 분비해주면서 또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모두 관여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보통 부족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비타민 A라든지 지용성은 항상 뭐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요. 권장량이 100배면 급성이고 만성이면 10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임신기에 태아기형과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를 활성형 비타민을 그죠? 보통 왜 이제 피부과에서 피부 질환, 뭐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하려고 우리 비타민 A를 처방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신 되게 되면 그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한 3개월, 어떤 거는 심지어는 2년까지도 뭡니까? 불임이란다. 피임하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바로 태아 기형을 유발해가지고 애가 귀가 없거나 좀 치명적이에요. 코가 이렇게 내려앉거나 이런 어떤 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신기에는 사실 독성에 대해서 기형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과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배, 100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보다는요, 부족을 하는 게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 인지 기능이라든지 점액 분비가 안 되게 되고 피부나 상피 조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메이 제품은 뭐죠? 베타카로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써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내 몸에 들어오면은 활성형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배설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카로티노이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비타민 A 전구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로 전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이게 뭐 이중결합이 가지고 이제 분해되면서 활성 에티놀 되면서 이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비타민 A는 뭐죠?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비타민을 전환되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또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베타카로틴이 뭐예요? 상피 조직이라든지 뭐 점막 조직 이런 데서 항산화 기능까지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타민 A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비타민 E하고 비타민 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비타민 E와 비타민 K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 중에서 비타민 E만 있는 제품도 없고요. 비타민 K만 있는 제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E하고 비타민 K는 의약품으로 이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바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비타민 E 가면 우리 보통 뭐 토코페롤 들어보셨죠? 토코페롤 아니면 토코트리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토코페롤, 토코트리올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비타민 A가 뭐죠?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E의 기능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방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질이 필요하고요. 또 지방의 흡수에는 뭐가 필요하죠? 담즙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질과 담즙이 비타민 E 흡수에 절대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것이 지방하고 같이 지단백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VLDL은 잘 모르시지만 LDL, HDL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 지단백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왜 나쁜 거는 뭐 LDL, 그다음에 괜찮은 건 HDL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단백까지 이야기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LDL하고 이런 HDL과 같은 지단백과 같이 이게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E는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까 비타민 A는 항산화 비타민이면서 어디에서 관여 많이 하죠? 피부 점막에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E는 어디 관여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E는 바로 지방 조직의 산화를 예방한다. 그러면 지방 조직이 여러분 어디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하면 지방 하면은 살찌는 거 생각해서 뭐예요? 지방 세포에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방은요 세포막의 구성인자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건강한 세포, 오메가3라든지 이런 오메가로 해가지고 많이 있으면 세포는 건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막이 산화되어 버리면 뭐 어떻게 되죠? 세포가 파괴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포막의 파괴를 방어하고 세포막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비타민 E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했지만 LDL, HDL 하는 거 있죠. 지단백이잖아요. 지단백은 혈액 내에서 그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LDL이라 그러잖아요. LDL 나쁜 이유가 뭐냐면요. 야가 결국 혈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LDL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LDL이 산화가 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혈전이라든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LDL의 산화가 더 나쁘다는 얘기죠. 근데 비타민 E가 LDL의 산화를 방지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비타민 E는요, 지방의 항산화, 그래서 세포막의 항산화와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때 비타민 E는요, 비타민 C에 의해 가지고 원래 비타민 E는 본인이 산화되면서 뭐예요? 주시 조직을 항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비타민 C를 또 살려주는 거. 그게 비타민 C인 거예요. 그리고 또 비타민 C를 또 살려주는 건 뭔지 아세요?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비타민 E는요,
세포막의 산화를 예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LDL의 산화를 막아서, 그죠? 안에 있는 플라그라든지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혈전을 만드는 것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비타민 E하고 똑같이 LDL의 산화를 막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도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이 LDL 산화를 막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갑자기 고혈압이 막 높아져요. 많아져요. 폐경이 되면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이게 다 뭐냐면요. 에스트로겐이 이 LDL의 산화를 예방했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은 혈중에 있는 우리 체내에 있는 코큐틴의 농도도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혈압 높아져요. 이게 악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결국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혈관을 막게 하고 혈전을 생기게 하고 동맥경화를 더 심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E는 지방의 산화를 막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비타민 E는요, 세포막에 있는 다가불포화나 비타민 E의 산화를 막고, 그리고 이건 세포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의학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혈구막도 결국 세포막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화가 되면은요, 이게 적혈구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용혈이라 그래. 그래서 용혈이 되면은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용혈성 빈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비타민 E다. 또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노화, 결국은 뇌세포, 치매 이런 것도 관련돼 있겠죠. 그 다음 면역, 심혈관계 질환도 관련돼 있겠죠. 그 다음 신경과 근육의 그죠? 세포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요. 세포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 신경, 근육, 면역세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E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 가는 거는 이 정도로 아주 큰 어떤 의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비타민 E만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있습니까? WX에 기본 들어있고 또 세몬 오메가에 들어있고 갈 E에 들어있고 파셀레니움 E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설명드릴 거냐면 항산화 방어제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항산화에서 항산화 비타민이 있고 항산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A, C, E고 미네랄은 뭐 아연, 뭐 망간, 뭐 셀레니움, 몰리브덴, 뭐 구리, 그죠? 그 다음에 철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능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타민 E잖아요. 비타민 E가 결국 뭐냐면 지방의 항산화를 하고 나면 본인을 희생하잖아. 근데 희생되는 비타민 E를 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비타민 C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중에서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비타민 E, 그죠? 그 다음 미네랄은 식으로 쉽게 막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비타민 C는 막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면 비타민 E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C를 내가 적게 먹더라도 비타민 C를 또 몸에서 살려주는 게 뭐냐면 글루타티온입니다. 글루타티온.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비타민 E의 항산화, 이거를 살려주는 거는 비타민 C와 글루타티온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몸에는요.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SOD,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여기는 이제 없지만 카탈라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이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제가 금방 했던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OD를 도와주는 게 구리, 망간, 아연이고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를 도와주는 게 뭐죠? 셀레니움이죠. 결국은요, 이런 미네랄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네랄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흙에 있는 거죠. 토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미네랄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 요번에 한국암미가 이뮤니티 디펜스를 만들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런 미네랄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항산화와 미네랄을 위해서 면역을 위해서 그래서 넣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농담입니다만은 미네랄이 제일 많은 거는요. 이겁니다. 이거. 건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건전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미네랄을 우리가 이런 식품으로서 우리가 먹어줘야지만 이 항산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를 뭐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항산화 방어 체계가 돌아가게끔 해준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지방의 항산화에 관여한다. 요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K를 이야기할 건데, 사실 비타민 K는요, 좀 많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뭐라고 뭐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 비타민 K 이야기하면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혈. 비타민 K는 지혈과 뼈,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혈을 위해서 비타민 K,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K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해놨는데요. 비타민 K는요, 지혈을 위한 혈액 응고인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결합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 뼈의 발달에 관여하는데, 이 비타민 K의 종류에는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은요, 녹색 잎 채소에 있는데, 이름은 필로퀴논. 그 다음에 육류 생성기름, 동물성은 메나퀴논. 그 다음에 인공 합성되는 게 메나디온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머리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비타민 K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은 전문적입니다. 간에서요. 여러분 혈관이 찢어지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뭐예요? 지혈시켜야 되잖아요. 이 지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혈 관련된 어떤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이지만은 뭐 프로트롬빈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트롬빈을 만들고 트롬빈이 다시 피브리노겐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마지막 단계가 바로 피브린. 피브린은 어떠냐면 끈적끈적한 점액 비슷해요. 그래서 피나는 곳에 딱 들어붙어. 그래가지고 빨리 지혈하는 그게 바로 피브린 하는 건데, 이 피브린을 만들 전 단계에 이제 트롬빈을 만들고 또 프로트롬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게 뭐다? 비타민 K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피브린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지혈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브린은 계열 형태로 상처 출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은 어렵지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비타민 K가 우리 몸에 있는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비타민 B군하고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K는요,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왜 비타민 K가 우리 WX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소화 그 뉴트리키즈에는 비타민 K의 양이 좀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장내 유익균이 많아서 장내 유익균이 비타민 K를 많이 합성하기 때문에 지혈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어린이들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요, 갑자기 지혈이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장염 때문에 항생제 쓰고 뭐 이랬더니만 장내 유산균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혈 안 돼서 병원에서 뭐냐면 비타민 K를 근육 주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 비타민 K가 지혈의 과정 속에서 이런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타민 K가요, 뭐를 합성하느냐면 조금 어려워요. 오스테오칼신 하는 거를 만들어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조골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호르몬 비슷한 단백질인데 이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인데요. 이게 오스테오블라스트란 조골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있어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결국 뭐예요? 조골세포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오스테오칼신을 만들어내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이요. 좀 어렵지만 카르복실기하는 거를 가진 놈은요. 뼈에서 기능을 해요. 근데 카르복실기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혈장 내로 혈액으로 가가지고 또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K는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에서 나온 단백질인데 이게 비타민 K 의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테오칼신이 카복실을 가지게 되면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수산화 인화석을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뼈 건강에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K고, 이 비타민 K가 이런 카볼시르가 만든 오스테오칼신을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합도도 높이고 밀도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이 비타민 K가, 아시겠죠? 오스테오칼신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오스테오칼신인데 카볼시르가 있는 놈은 뼈에서 관여하고요, 없는 놈은 어디서 관여하냐면은, 없는 놈은 그 뭐겠죠? 있는 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에 관여하고요, 없는 놈은 혈액에 돌아가지고요, 야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우리 대사증후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베타세포의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당뇨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형 당뇨를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을 높여요. 그 다음에 지방세포 축적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면서 포도당 지방 대사를 좋게 해주면서 대사 질환에 관련된 거를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오스테오칼신인 거예요. 그리고 오스테오칼신이 정말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방모세포예요. 좀 어려워요. 아디포넥틴, 제가 몇 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디포넥틴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지방모세포에서 만들어낸 이 아디포넥틴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오스테오칼신하고 기능을 더 좋게 해줘가지고요, 당뇨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 내에서 관상동맥 질환 있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그래서 지방 축적도 떨어뜨리고 염증도 떨어뜨리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당 축적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축적 떨어뜨리고 염증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 다음에 혈관 내에서 거품세포라는 거 결국은 뭐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피層침착을 떨어뜨리면서 염증을 떨어뜨리니까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근육량을 높이면서 지방을 떨어뜨리니까 살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세포가 아니고요, 지방의 엄마세포, 지방모세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테오칼신이 아디포넥틴을 또 분비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 만성질환, 그 다음에 혈관에, 그죠? 혈관 더럽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또 예방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오스테오칼신하고 아디포넥틴은 몇 번 강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좀 전문적이라서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런 비타민 K가 결국은 조골세포에서 이 오스테오칼신을 분비하고 그 오스테오칼신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당뇨를 예방,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면서 당뇨를 떨어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혈액, 했지만은요, 근육량도 늘리고 지방세포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면서 높이면서 포도당과 지방을 떨어뜨리는 대사 잘하게 해주니까 당뇨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아디포넥틴을 분비함으로 해가지고 당뇨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혈액 내에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된 연구 논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비타민 K 연구를 해보니까 이형 당뇨가 줄어들고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을 만들고 아디포넥틴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비타민 K를 넣었더니만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환들이 확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말초로 가는, 동맥경화가 제가 결국은 줄어드니까 말초로 가는 어떤 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다리 이제 말초 신경의 어떤 동맥 질환이 또 떨어지면서 손발 저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미국에서 있었다. 결국은 그래서 비타민 K라는 거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지혈 이야기 했었거든요. 정리할게요. 지혈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비타민 K가 뭐예요?
뼈 건강,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오스칼슘을 만들어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오스칼슘이 혈액내로 돌아가게 되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당뇨를 줄이고 비만도 줄이고 그 다음에 혈관 내에 있는 그죠? 동맥경화를 예방해 줌으로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심혈관계 질환을 줄여주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거를 줄인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 K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K는 사실은 이제 우리 WX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 오늘 제가 비타민 D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비타민 D도 결국은 뭔가 면역 비타민이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D도. 그래서 A, D, E, K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에 못지않게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큰 어떤 기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내용은 조금 전문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